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소닉스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7,500원, 회사 이름이 왜 소닉스인지 알아야 합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소닉스는 현 대표이사가 2000년 10월, 즉 23년 전에 설립하여 RF 부품인 SAW 필터를 설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소닉스의 품목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시면 필터 제품 매출이 제일 많고 4인치 파운드리, 6인치 파운드리가 그 다음 가는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파운드리는 설계된 칩을 생산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그 파운드리를 의미합니다. 현재 소닉스의 제품은 파운드리와 필터 단품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파운드리 서비스는 모바일용 RF 필터, 필터 단품은 비모바일용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소닉스가 파운드리 서비스로 생산하고 있는 RF 필터는 일반 반도체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실리콘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는 TSMC와 삼성전자 등이 유명하지만 소닉스가 생산하는 RF 필터는 일반 반도체와는 아예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닉스가 만들고 있는 RF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F 필터는 RF와 필터가 결합된 말입니다. 먼저 RF는 라디오 프리퀀시의 약어로 무선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라디오의 주파수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무선 주파수는 파장에 따라 용도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컴퓨터, 라디오 방송, TV 방송, 이동통신, 위성통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무선 주파수입니다. 즉, RF 필터는 무선 주파수와 필터가 결합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공기청정기, 정수기를 통해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필터는 불순물을 거르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전파도 매우 다양한 주파수가 존재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900MHz의 주파수인데 내가 필요하지 않은 470MHz, 1.8GHz 주파수까지 매우 다양하게 주변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필터는 다양한 주파수 중 내가 필요한 주파수만 통과시키고 필요하지 않는 주파수는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공기청정기나 정수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RF 필터는 주파수 대역과 기능, 성능에 따라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소닉스는 이 다양한 RF 필터 중 SAW 필터를 설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닉스는 파운드리도 필터 제품도 모두 SAW 필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SAW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W를 알기 위해선 먼저 SAW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SAW란 Surface Acoustic Wave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탄성 표면파라고 합니다. 매우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고체 표면을 따라서 전파되는 초음파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성 표면파는 지진파 중에서 발견되어 연구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단순히 고체 표면을 따라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성 표면파의 성질을 이용하면 주파수를 탄성 표면파로 바꾸고 다시 원하는 주파수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결국 SAW 필터란 SAW 탄성 표면파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파수를 원하는 대로 거르고 선택하는 필터의 역할을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회사 이름인 소닉스도 SAW 필터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RF 필터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중 SAW 필터가 소닉스가 주력으로 삼는 제품입니다. 다만 제품은 BAW 필터가 훨씬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능도 좋고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더 높은 주파수도 처리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원래 SAW 필터는 1GHz 이상의 대역에서는 활용되기 어려웠으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BAW 필터가 점유하고 있던 일부 시장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SAW 필터 제품을 살펴보시면 동전에 비해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터는 매우 작고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등과 달리 소품종 다량 생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닉스의 파운드리 서비스는 4인치 웨이퍼와 6인치 웨이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4인치 웨이퍼란 지름이 약 10cm인 웨이퍼에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고 6인치 웨이퍼는 지름이 약 15cm인 웨이퍼에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기는 2인치 정도만 커졌지만 면적은 훨씬 더 많이 커지고 테두리를 좀 더 활용할 수 있기에 6인치 웨이퍼가 4인치보다는 약 두세 배 정도의 칩이 나오고 있습니다. RF 필터 파운드리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소닉스가 유일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대만의 웨이브텍과 일본의 니신보가 있지만 경쟁사보다 고성능 양산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시장 규모 및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F 필터 시장은 통신기술의 진화에 따라 동반 성장을 해왔습니다. 해당 부품의 주요 시장은 스마트폰입니다. 다만 스마트폰 시장은 초기와 달리 성장률이 매우 낮은 성숙기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코로나19 중국 시장 침체로 인해 출하량 감소 및 정체가 지속되어 왔으나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단말기 시장이 다시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 분들은 웬만큼 사셨고 수요 감소와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25개월 연속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SAW 필터 생산 매출이 100%인 Y솔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솔은 2018년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 및 정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큰 폭의 매출 감소가 다시 있었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1분기는 흑자로 전환되는 듯 하였으나 올해 2분기에 다시 매출이 줄어들었고 적자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소닉스도 현재까지 적자입니다. 소닉스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수익이 난 적이 없습니다. 특히 2022년 매출은 2021년에 비해 줄었고 2023년 상반기 매출도 크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닉스는 이번 공모를 통해 모집되는 263억 원의 자금을 전액 시설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닉스는 고객사의 수요 확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 능력 확장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자 이번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 자금은 약 5년간 나뉘어 4인치, 6인치 파운드리를 위한 기계장치 구입에 사용이 됩니다. 사실 소닉스는 이전에도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2021년 36,000장을 생산할 수 있었던 4인치 파운드리를 6만 장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가동률은 94%였습니다. 정말 최상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생산 능력을 84,000장까지 늘렸지만 생산 실적은 오히려 크게 떨어졌습니다. 가동률이 25%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소닉스가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만약 2022년, 2023년처럼 가동률이 떨어지게 된다면 생산 능력을 늘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닉스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유사회사는 DB하이텍, RF 머티리얼즈, 파트론, 한양 디지텍 등 국내 상장된 4개 회사입니다. 첫 번째 비교회사인 DB하이텍은 반도체, 파운드리 전문 회사입니다. 파운드리 서비스 상위권 업체인 TSMC, 삼성전자와 달리 조금 작은 8인치 웨이퍼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조 2,821억 원입니다. 이어서 RF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는 광화합물 반도체, RF 화합물 반도체를 패키지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874억 원입니다. 이어서 파트론입니다. 파트론은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및 센서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5,102억 원입니다. 이어서 한양 디지텍입니다. 한양 디지텍은 서버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1992억 원입니다. DB하이텍, RF 머트리얼즈, 파트론, 한양디지텍 4개 회사의 펄을 평균한 16.55가 소닉스 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적용 평균 퍼가 되었습니다. 현재 좋지 않은 반도체 상황을 고려하면 적용 평균 퍼 16.55가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소닉스는 2024년 추정 당기순이익, 2025년 추정 단기순이익을 사용하였습니다. 미래의 추정 단기순이익에 적용 퍼를 곱한 9,277원이 주당 평가가액이 되었습니다. 주당 평가가액에 24.55%의 할인율이 적용된 상단은 7,000원입니다. 하지만 미래 추정 가치를 사용하여 평가 가치를 구하였기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적당한 가격인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닉스의 추정 손익 계산서를 살펴보면 올해인 2023년까지는 적자를 기록하지만 2024년 매출이 무려 3.57배 늘어나며 흑자로 전환되고 2025년에는 다시 39%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소닉스의 매출이 2024년부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데는 6인치 파운드리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파운드리 매출의 대부분은 미국 B사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통신반도체 B사와는 설비 투자, 테스트 파운드리, 공동 개발 계약 등을 지속하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설명서에는 미국 B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명시된 요구 물량보다 적게 보수적으로 가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소닉스의 미래는 미국 B사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B사가 직접 제조하거나 타 회사와 결의할 경우 실적 악화의 위험이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닉스는 RF 필터 중 SAW 기술을 이용한 필터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출은 늘어나지 못하고 적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미국 B사로의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흑자로 전환되고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미래 수익을 바탕으로 가치를 산정하였기에 공모가가 적정한 가격인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21년 상장 기업 중 1년이라도 추정 수익을 달성한 기업이 단 한 개밖에 없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닉스가 보수적으로 매출을 산정했다고 추정했지만 주요 전방 산업인 스마트폰 시장은 25개월째 역성장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닉스의 청약은 10월 26일 목요일 시작하여 10월 27일 금요일 마무리됩니다. 동시 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서울보증보험은 청약이 철회되었고 캡스톤 파트너스는 연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단독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청약 시간이 이르게 시작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닉스의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환불일이 긴 점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닉스는 11월 7일 화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장 전일과 상장 다음 날에는 상장이 없을 예정입니다. 다만 11월 9일 목요일부터는 상장이 매우 많이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닉스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5,000원에서 7,000원이었지만 확정된 공모가는 밴드 상단보다 7.14% 높은 7,5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요 측에는 1,891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종합경쟁률 716.50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기관 수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보이지만 이는 2023년 7월부터 진행된 허수성 청약 방지의 영향입니다. 소닉스는 9월 21일 증권신고서를 등록하였기에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단순 경쟁률 비교는 안 됩니다. 먼저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닉스의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수 1891곳은 평균보다 많고 제법 많은 기관 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혜 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 측은 밴드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혜 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이 90.36%, 상단이 9.43%입니다. 단 두 곳씩밖에 안 되지만 하단이 0.11%, 하단 미만도 0.11%가 있습니다. 추가로 공개한 수혜측 분포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확정된 7,500원을 초과한 수혜측이 무려 88.66%나 됩니다. 공모가가 상향된 건 아쉽지만 분포에 비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혜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1.85%, 수량 기준 1.39%의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매우 낮은 수치이지만 기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6개월이 0.06%, 3개월이 0.31%, 1개월이 0.61%, 15일이 0.41%입니다. 소닉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절대적인 수치도 낮지만 장기보다는 단기가 더 많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의 질적 측면도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닉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2023년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평균 10.85%에 비해 매우 낮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타로스 아이바이오, S바이오 메딕스보다 조금 더 많고 센즈랩 바이오 인프라보다는 적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입니다. 소닉스의 수혜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최근 진행된 수혜측 중 가장 의무보유 확약 수치가 낮고 경쟁률은 평균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닉스의 수혜측을 허수성 수혜측 방지 이후 수혜측 중 비슷한 규모인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워트, 퀄리타스 반도체와 심층 비교를 해보면 워트, 퀄리타스 반도체보다도 안 좋고 인스웨이브 시스템보다도 조금 안 좋은 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혜측 결과를 비교해보면 퀄리타스 반도체가 워트보다 좋고 워트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소닉스보다 조금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2.8%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약 7억 5천만 원 규모입니다. 소닉스의 직원수가 75명이기에 1인당 1,000만 원 규모입니다. 배정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68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소닉스의 균등 배정 주의수는 45만 주입니다. 최근 대형 증권사의 청약자 수는 약 29만 명입니다. 그렇기에 신성 ST처럼 몰리지만 않는다면 균등 한 주 이상은 받을 것 같습니다. KB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1,500원이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제2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KB증권은 등급이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의 등급인 일반 100% 등급의 경우 3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3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1,25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37,500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닉스는 공모가 7,5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298억 원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약 178만 주가 있습니다. 소닉스의 상장일 유통 가능한 비율은 30.48%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금액으로는 약 396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 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 수혜측 당시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수량 기준 1.3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가능 유통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29.96%가 되고 금액으로는 약 389억 원이 됩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33.66%, 일반 청약자가 17.06%, 공모기간이 49.28%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약 3분의 1입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 금액으로도 133억 원 수준입니다. 소닉스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LNS 글로벌, 반도체 성장 투자조합 등 기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상장일 기존 주주 물량 중 약 3분의 2에 달하는 66.42%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문 투자자인 KB증권, 하나은행, 한국벤처자산금융, 하나카드 등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카드가 보유한 주식은 20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 주주로는 대만의 왈신테크놀로지, DGI가 있고 개인 주주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단가를 추정해보면 2016년에는 1200원에서 3000원, 2017년에는 3700원, 2018년에는 4000원입니다. 2020년에는 4250원이고 2021년에는 5000원으로 공모가보다 낮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닉스는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은 없습니다. 소닉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 상장한 종목들의 의무보유 확약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DTNCRO, BCNC보다는 조금 더 많고 인카 금융서비스, 유진테크놀로지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센서비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닉스의 이번 공모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닉스는 RF 필터 중 SAW 기술을 이용한 필터를 제조 판매하고 있고 미래 수익으로 가치를 산정하였기에 적정한 가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소닉스의 대주주 변경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닉스는 현재 대표이사가 2000년 10월 24일 설립하였지만 2008년 DGI가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수한 지 3년 만에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회생 절차는 2015년 마무리되었고 2016년 타이소 테크놀로지가 인수하게 됩니다. 현재 소닉스의 최대 주주인 타이소 테크놀로지는 대만의 상장회사입니다. 대표이사도 대만인인 황유퉁입니다. 타이소 테크놀로지는 현재 대만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1168억 원으로 그리 큰 회사가 아닙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소닉스가 오히려 조금 더 큽니다. 소닉스의 신규 상장의 공모가 7,5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3만원, 하한가 60%는 4,500원이 됩니다. 소닉스는 상장에 4,500원에서 3만원 사이의 주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소닉스의 장단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상장으로 예정인 점, 상장일 유통 물량이 약 390억 원으로 아주 크지 않은 점, 국내 유일의 RF 필터 생산 파운드리인 점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환불일이 4일이고 단가가 낮은 기관 투자자가 많은 점, 대만의 소규모 상장사가 최대 주주인 점, 현재까지는 적자 회사이고 미래 수익을 바탕으로 상장하는 점, 주요 전방 산업인 스마트폰 시장이 역성장하고 있는 점이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소닉스의 수요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이 매우 낮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이 상장 후 1개월 뒤 11.24%, 3개월 뒤에는 17.49%, 6개월 뒤에는 16.87%가 지속적으로 풀립니다. 상장 이후 보호예수가 풀릴 때마다 하락했던 CG트로니스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니 장투는 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공모주 분위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엔 변수가 너무 많아 예측 그 무엇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불일이 4일이라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기간 중 워트와 퀄리타스 반도체가 목요일, 금요일 상장을 합니다. 워트와 퀄리타스 반도체 상장의 성적이 괜찮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소닉스는 워트, 퀄리타스 반도체보다 여러 상황이 좋지 않기에 수익을 더 낮게 잡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두 종목 성적이 기대보다 좋지 않으면 균등만 하시거나 546입 한 주 정도만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결과만 있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